네, 인사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설명서의 첫 순서를 맡게 될 각인 입시 전문학원 영어과 강사 이우술입니다. 네, 일요일 지금이 되게 평화로운 시간대인데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이번 설명회 때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이 시기 때 어떤 공부를 해야 고등학교 때 영어 대비를 잘할 수 있는지 제가 핵심만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이제 이 시기에 어떤 공부를 해야 될지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중학교 영어 시험과 고등학교 영어 시험 이거에 대한 차이점을 제가 세 가지로 간략하게 설명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평가 방식의 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우리가 지금 다니고 있는 중학교 같은 경우는 절대 평가 체제로 아이들을 지금 평가하고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90점만 넘으면은 A등급을 받는 형식으로 아이들이 지금 채점이 되고 있는데 자, 내년에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은 상대 평가 체제로 바뀌어요. 자,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하냐? 1등급의 경우는 10% 정원 안에 들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에 우리 아이가 입학하는 고등학교의 정원이 200명이다. 1학년 전교생이 200명이다. 그러면은 20등 안에 들어야만 1등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럼 일단 여기서 중학교 시험에 있는 절대평가와 고등학교 시험의 상대평가 여기서 넘어가는 것에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자, 중학교 때 주구장창 A등급을 받았다 하더라도 고등학교 때 1등급을 받을 수 있다는 그 보장이 확실하지가 않아요.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중학교 시험과 고등학교 시험의 객관적인 난이도만 보고 따졌을 때 중학교 시험이 훨씬 더 쉽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적당히 공부하고 어느 정도 똑똑한 친구들이 A등급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렇지만 그 적당한 공부량을 가지고 고등학교에 올라갔을 때 1등급 받기도 무리가 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이미 중학교 때 선행을 먼저 돌릴 수도 있고 심지어는 다학점을 몇 번 더 돌리고 온 친구들이랑 싸워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중학교 때 A등급 받았다 해서 고등학교 때 1등급을 받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시험 범위의 차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제가 이제 이 수원 지역의 어떤 중학교 시험 범위를 한 번씩 다 훑어봤어요. 그랬더니 보통 이제 교과서가 3개에서 4개 과 정도 나오고 추가적으로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께서 나눠주시는 프린트 요 정도로 일단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험 범위의 어떤 양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자,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면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너무 많아요. 이 근처인 학교인 광교, 유신, 창현 이 세 개의 학교에 제가 시험 범위 이번 26년 1학기 중간고사에 시험 범위 지문 개수를 확인했더니 대략 30쯤 내서 30 초중반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 근데 이 교과서와 모의고사에 대한 난이도 갭 차이가 너무나도 커요. 제가 이번 주에도 이제 고등부 친구들을 이제 정규반 종강하고 왔는데 마지막까지 이제 같이 봤던 지문의 내용이 뭐가 있냐면 동물 실험의 찬성과 반대 그리고 이제 진리와 진실의 참고 그리고 이제 후각과 관련된 단어 이런 거가 지금 모의고사의 주요 소재가 나오기 때문에 이 중학교 때 만났던 평범하고 이제 일상적인 소재와는 격이 너무 달라요. 자, 그리고 나서 시험 범위 어떤 절대적인 양도 봤을 때 교과서 학교 프린트 생각보다 그게 많지가 않습니다. 머리가 좋은 친구라면은 그냥 무작정 다 외우고 학원에서 알려준 프린트 그런 거 다 외워서 A등급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지문 초중반 요거의 아이들이 다 공부를 하고 핵심 소재 그리고 지문 구조 이런 걸 다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좀 어려운 시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두 번째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단순 암기로는 해결이 거의 안 돼요. 자, 제가 이제 지난 설명회 때 제가 아예 안 된다고 했는데 여기 이 광교 쪽 지역을 봤더니 그래도 한두 문제 정도로는 단순 암기로는 풀 수가 있겠구나 싶은 문제가 한두 개 있었어요. 근데 한두 개예요, 한두 개. 나머지는 절대로 암기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고등학교 시험은 어떻게 출제가 되냐? 기본적으로는 암기로 해결이 안 되는 시험지예요. 왜 그러냐면 지문의 변형이 존재하는데 여기서 말씀드린 지문 변형이란 거는 이제 학교에서 나눠주는 모의고사 원문이 있는데 선생님께서는 이걸 출제하실 때 그 핵심 소재의 단어를 유의어나 관이어로 바꾸시고 심지어는 이제 문장 구조 자체를 바꾸십니다. 그러면은 중학교 때 공부했던 우리 친구들이 이 고등학교 시험지를 마주하게 된다. 그러면은 나 이거 분명 봤던 지문이고 소재도 익숙해. 문장 내용도 익숙해. 근데 왜 문제가 안 풀리지? 이렇게 해서 시간을 쓰다가는 뒤에 있는 문제도 못 풀게 돼버려요. 그래서 등급과 점수 확보에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고 제가 여기 영어력 요구를 한다 했죠.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영어력은 어휘력, 해석력, 독해력 그리고 문제풀이 능력까지 전체적인 이 능력을 다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실제 이번 26년도 1학기 중간고사 기출문제 하나 가져와 봤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 광고고등학교 기출문제인데 프린트 잠깐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글씨가 잘 안 보여서. 자,
자, 일단은 이 문제가 서술형, 논술형 문제로 출제가 되었는데 여기에 있는 이 지문을 가지고 학교 선생님께서 요약물 출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들어갈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우리 친구들이 쓰면 되는 문제예요. 되게 간단해 보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지문을 무작정 외웠다 해서도 풀 수가 없는 문제예요. 선생님께서 어차피 내주신 이 요약문을 한 번 더 읽어야 되는데 여기 조건 한번 잠깐 보실게요. 본문의 단어를 사용하되 필요시 변형할 것이라 되어 있죠. 변형을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구문력이, 해석력이 있어야 돼요. 그 여기 A 파트 보시면은 이 친구가 prescribe라는 단어를 썼는데 실제 이 모의고사 원문에서 prescribe라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가 맞아요. 법률로 규정한다는 뜻의 정말 중요한 단어가 맞는데 여기 들어갈 단어는 이 prescribe 동사가 아니라 분사 형태를 써줬어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시면 D가 하나 박혀 있죠. 우리 친구가 쓴 답은 prescribe지만 정답은 prescribe 뒤에 D가 하나 더 붙여야 되는 거예요. 이 친구가 알파벳 하나 놓쳐가지고 이 점을 놓치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암기력만 해결한 게 아니라 이 지문을 전체적으로 읽을 수 있는 독해력과 함께 이 빈칸에 들어갈 적절한 구문력까지도 해석력까지도 우리 친구가 갖춰야만 풀 수 있는 문제가 앞으로 이제 출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가지고 지금 이 시기 중3 여름방학 때 우리 아이들은 어떤 공부를 해야 하나요? 이렇게 많이 질문을 주실 텐데 제가 고등영어 학습 로드맵이라고 한번 적어봤습니다. 요 네 가지의 커리큘럼을 전국에 있는 어떤 영어학원에서 거의 다 따라한다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우리 아이들 단어 열심히 공부시켜서 어휘를 갖춥니다. 자, 그리고 단어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문장이 완성이 되는데 그 문장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구문력 갖추게 하고 그리고 나서 문장과 문장을 유연하게 유기적으로 읽을 수 있게끔 하는 독해력까지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독해력을 기반으로 문제 유형마다 풀 수 있게끔 하는 문제풀이력까지 이 네 가지의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우리 중3 친구들은 지금 여름방학 때 딱 이 두 개만 하면 됩니다. 어휘와 구문만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어떤 어머니께서는 선생님 그래도 저희 아이는 고등학교 입학해서 영어에 신경 쓰이지 않도록 어휘부터 문제풀이까지 다 해보고 싶은데 그러면 안 되나요? 괜찮습니다. 단 아이가 견딜 수만 있다면요. 지금 이 시기 우리 아이들이 겉으로는 이제 맨날 놀러 다니고 그럴 수 있겠지만 지금 가장 이제 어찌 보면 나도 이제 곧 고등학생이니까 좀 열심히 공부해서 그래도 나름 대학 잘 가보자 이런 마음이 꼭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영어만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친구들 국어도 해야 돼요. 이제 문학 작품도 여러 개 봐야 되고 비문학을 위해서 문해력도 공부를 해야 되고 수학 같은 경우도 1학년 범위를 선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통합사회 통합과 공부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영어 하나에만 몰빵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딱 정리를 해드릴게요. 여기도 글씨가 잘 안 보이는데 자, 제가 여기 어휘와 구문을 기본기라 해놓고 독해와 문제풀이를 심화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은 이 기본기에 해당되는 어휘와 구문을 여름방학 때 하고 여름방학이 끝나고 이제 비내신 기간 때 독해와 문제풀이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래도 불안하신 어머니들 계세요. 그래도 이거를 다 끝내면 좋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주실 텐데 제가 학생 2명을 한번 데려와 볼게요. A라는 친구는 이 기본기를 상중하에서 중 정도로 공부를 하고 이제 그래도 여름방학 전에 한번 자기가 모의고사도 풀고 싶다 이런 생각에 요 심화 파트로 넘어와요. 자, 그런데 반대 친구, 이제 B 같은 친구는 그래도 기본기가 확실하게 돼야 된다. 그래서 이 어휘와 구문을 거의 최상까지 올려놓고 조금 늦었어요. 여기 들어오는 데는. 여기까지 좀 늦었지만 고등학교에 입학을 했을 때 더 좋은 성적을 받는 친구는 B 친구예요. 기본기가 확실히 다져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어휘와 구문을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파트별로 조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어휘는 못해도 고등학교 2학년 수준까지 올려야 됩니다. 자, 이게 너무 추상적인 말인데 제가 좀 딱 잘라서 말씀드리면은 자, 이 고의 수준이라는 게 어떤 거 의미하냐? 우리 아이에게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 시험지를 딱 던져줬을 때 못해도 단어 때문에 틀리면 안 돼요. 뭐 문제풀이라든지 혹은 이제 독해력 이거는 부족해서 틀릴 수 있다 하더라도 단어 몰라가지고 선지 못 찍고 혹은 이제 어휘 문제에 선지 못 찍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제가 지금까지 강조했으니까 좀 생략을 하고 두 번째로 바로 넘어가자면 현재 지금 교육부에서 지정한 고등학생 필수 영단어가 2,200개 정도가 됩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모두 합하면 3,000개 정도가 돼요. 자, 근데 이 고등학교 필수 단어 2,200개 중에서
못해도 매주 200개씩, 못해도예요. 최소 200개고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적정량은 250개입니다. 자, 이렇게 매주 200개에서 250개 단어를 여름방학 기간 동안 최소 1,400개에서 1,700개를 학습을 해줘야 돼요. 교육부에서 지정한 2,200개 중에서 70%를 지금 끝내야 고등학교 때 대비를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가로친 부분에서 혼동어휘를 반드시 정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제 수업 시간에서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리면은 저는 이제 항상 수업 전에 단어 테스트를 보게 하고 커트라인 그런 거 상관없이 틀린 단어는 무조건 저와 1대1로 대면으로 구두 테스트를 보게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어느 날 학생이 confine이라는 단어를 틀려왔어요. 자, confine 이 단어를 틀렸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이제 confine 무슨 뜻이야 했을 때 학생이 대답 잘해요. 좋았어. 근데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러면 너 혹시 define이라는 단어 뜻 알고 있어? 그럼 여기서 학생들 뇌정지 옵니다. fine, fine. 앞에 있는 이 친구가 다르네. 뜻 비슷한가? 두 개 뜻 완전히 정반대예요. 정반대가 아니라 관련이 아예 없어요. 그럼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너 잘 걸렸다. refine 뜻 뭔지 알아? 그러면 여기서 우리 아이들 무너져 버려요. 근데 이런 혼동 단어들이 이렇게 한 세트가 아니라 못해도 수십 세트가 있기 때문에 이걸 미리 정리 안 해놓으면 고등학교 때 되게 힘들어집니다. 내신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에요, 이것들을. 자, 그리고 세 번째 내려갔을 텐데 자, 중학교 때 단어 공부가 고등학교 내신 수능 등급을 결정합니다. 제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제 1학년 수강생 중에서 지금까지 내신 모의고사 제가 실시한 단어 테스트 하나도 빠지지 않고 꾸준히 1등급 받는 친구가 있어요. 어쩔 때는 만점을 받아요. 근데 어느 날은 다른 친구가 이 친구가 너무 단어 공부를 잘하니까 물어봤어요. 야, 너 어떻게 하면은 그 어려운 시험지 다 맞추냐 했더니 이제 그 친구가 던진 답변이 나 중학교 때 못해도 수능 영단어장 3-4바퀴 돌렸다. 그 정도로 공부를 해야만 고등학교 때 대비가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별표 친 부분 보시면은 단어 공부에 익숙함을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했죠. 자, 우리 아이들에게 영어 공부라고 생각하면은 해석하고 구문 분석하고 문제풀이 이걸로만 생각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하루에 2시간, 3시간 단어를 직접 써보고 그리고 이제 단어 발음도 해보고 발음이 잘 안 될 때는 그 네이버 사전 같은 데 들어가면은 그 발음이 다 나와 있어요. 그걸 직접 들어보고 감각을 다 써서 하루에 2-3시간씩 할애해서 단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거를 습관화를 무조건 가져야만 해요. 안 그러면은 우리 아이들 고등학교 들어가면은 수능 수준 어휘를 무조건 만나게 되거든요. 그거를 공부하기 위해서 또 시간이 필요하는데 기본기가 안 갖춰 있으면 남들보다 시간이 2배, 3배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중3 이 시기 때 이 정도의 단어를 반드시 학습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구문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관계대명사라는 말 어머님께서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근데 제가 여기 학생이 한 번 앉아있다 생각하고 이 친구한테 너 관계대명사 알고 있어? 라고 질문했을 때 이 학생이 쌤, 저 잘 알고 있어요. 선행사 있고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오는 거 맞죠? 이렇게 대답하면 틀린 거예요. 어법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 맞거든요. 그렇지만 이 학생이 문장 전체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틀린 겁니다. 디테일하게 선생님 저 이거 잘 알고 있어요. 접속사 역할도 하고 앞에 있는 선행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자 역할하는 친구 맞죠? 이 정도로 답이 술술술 나와야만 구문 개념을 잘 알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이 문법 개념에 대한 기본기가 흔들리게 되면은 이 심화 문법 이해가 힘들어집니다. 제가 이제 수업에서 거의 아이들이랑 약속처럼 쓰는 말이 있는데 분사구문 같은 경우는 주어 수식이다 이런 말을 되게 많이 써요. 자, 근데 이 말을 분사구문에 대한 개념을 잘 알지 못하면 바로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걸 잘 알고 있는 친구와 모르는 친구 간에 제가 던진 이 코멘트를 받아들이는 태도가 정반대로 달려요. 잘 알고 있는 친구는 분사구문은 이러이러하니까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반면에 그러지 않은 친구는 그렇구나. 그리고 우리 아이들 수조배가 질문도 하러 안 와요. 그렇게 그냥 모르고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제가 다음 파트에서 말씀드릴 건데 이 별표 친 부분 보시면은 우리 아이들은 구문 개념 반드시 까먹어요. 지금 제 고1 친구, 심지어 고2 친구들 중에서도 오형식 다음에 목적격 보호에 어떤 게 오는지 헷갈리는 친구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중3 여름방학 이 시기가 이 구문 학습을 시간 내어서 하는 거에 대한 종점이 되어야 돼요. 고등학교 들어가서 더 이상 구문 학습 개념에 시간을 할애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두 번째로 구문 개념도 지금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세 번째 문장 해석 연습으로 넘어가 볼게요.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 영어를 가장 잘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거는 문장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짧은 문장부터 긴 문장까지 끊어읽기 연습해야 되는 건데 직접 이제 의식적으로 문장 단위를 청크를 끊고 직접 손으로 쓰는 그 의식적인 활동을 반복 학습을 통해서 무의식적인 걸로 넘어가야 돼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아이들이 그냥 머릿속으로도 문장을 봤을 때 뭐 체크를 하지 않고도 여기서 끊고 여기서 한번 수식해주고 이게 되어야만 나중에 이제 글 하나를 다 온전히 읽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은 이거는 제 학생이랑 상담했을 때 에피소드 하나 가져오자면은 자, 이 친구 같은 경우가 영어가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그럴 때 제가 따로 상담을 했는데 국어도 잘하고 수학도 잘하고 탐구도 다 잘합니다. 근데 영어가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너 이거 이 지문 한글 해석이거든? 이 긴 문장 한글에서 한번 봐봐. 이해됐어 안 됐어 했을 때 이 친구가 100% 이해를 다 했대요. 그럼 그 다음에 영어 문장 발했을 때 그냥 이 친구의 무의식 쪽에서는 아 문장이 길다, 읽기가 너무 힘들다, 아 안 읽을래 이게 지금 박혀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 긴 문장까지 끊어읽기 연습하는 거를 반드시 해야 되고 자, 세 번째 문장 해석 통해서 해석력뿐만 아니라 어휘력까지 길러야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제 단어 테스트에 있었던 단어예요. 컨테인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자, 우리 학생들이 제일 많이 알고 있는 단어가 뭐냐면 무엇을 담고 있다 이런 뜻을 알고 있어요. 자, 근데 사전에 검색하시면 그 담고 있다는 뜻이 1번 뜻으로 나오는 게 맞거든요. 근데 두 번째 뜻으로 제가 이걸 출제했어요. 억제하다는 뜻을 제가 출제를 했습니다. 담고 있다, 억제하다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은 이 해석을 많이 함으로써 아, 쌤이 이때 컨테인을 담고 있다가 아니라 억제하다 이 뜻을 출제를 하셨구나. 해석력까지도 우리 아이들이 갖춰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아무리 단어를 잘 외워도 이거를 응용할 수 있는 어휘력과 해석력이 없다. 그러면 이 글 전체를 읽을 수도 없고 나아가서 문제도 풀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네 번째로 넘어갈 건데 이거는 학습 외의 내용인 거예요. 자, 우리 아이들 이번 여름방학 때 열심히 마음 먹겠지만 공부를 아마 안 할 수도 있어요. 일단 여름이니까 친구들끼리 수영장 간다고 공부를 안 할 수 있고 날이 덥다는 핑계로 공부 안 할 수가 있어요. 에어컨 밑에서 엄마 저 더우니까 1시간만 있을게요. 1시간 지나고 2시간 지나고 밥 되네? 밥 먹고 할게요. 이러면서 공부를 안 하고 또 이제 이게 좀 비상이 걸렸어요. 저도 이제 월드컵 기간이라서 우리 남학생들 축구 너무 좋아하죠. 그래서 심지어 이제 지지난주 때 숙제를 안 해온 이유 중 핑계가 쌤 죄송해요. 제가 축구를 본다고 숙제를 안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정말 화낸 적이 있거든요. 어찌됐든 아이들이 이번 여름방학 때 공부를 좀 소홀히 한 확률이 너무 높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우리 아이들 뒤에서 밀어주고 옆에서 잡아줘야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제 수업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특강 형식을 제가 이제 4주 완성으로 이제 고등 필수 구문과 어휘 특강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고등 필수 구문이란 거는 너 이거 공부 안 하고는 고등학교 절대 입학 못 한다 싶은 정도의 정말 중요한 구문이 담겨 있고 어휘 특강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어 테스트를 정말로 빡세게 볼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고등학교의 기본기를 잡는 수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이 수업의 목표를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아무리 길고 복잡한 고등학교 영어 문장이라 해도 문제 없는 해석력을 위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필요한 구문들로만 구성을 해서 아이들이 해석력을 늘리는 수업을 할 겁니다. 자, 그런데 단순히 이제 구문 수업만 하면은 우리 아이들이 좀 지루해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업 막바지쯤에 실제 고등학교 기출 문제를 한번 읽어보면서 독해 수업도 간단히 넣기도 하고 자, 세 번째로는 제 입으로 말하기 좀 부끄럽지만 제 수강생들이 정말 극찬한 수업 시스템이 뭐냐면 단어 테스트예요. 제가 단어 테스트를 정말로 빡세게 봅니다. 자, 매주 2회 고등학교 필수 단어를 200개 학습을 하는데 2회는 이제 총 2회로 구성되어 있고 첫 번째 단어 테스트는 제 수업 본 수업 전에 한번 보고 두 번째 단어 테스트는 클리닉 때 이렇게 와서 200문제를 풀게 돼요. 자, 그리고 커트라인은 저는 타협 없이 무조건 10%입니다. 10개 이상 틀리면 어머니께 문자 가서 이제 단어 공부를 좀 더 이제 격려해 주십시오 이러고 제가 문자를 보낼 건데 10개 안으로 틀려도 반드시 저와 1대1로 제 시험을 봅니다. 구두 테스트를 이렇게 보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수업을 어떤 친구들이 들으면 좋냐? 1번과 2번을 좀 포함해서 말씀드리면은 내년도에 고등학교 들어가는 친구들 중에서 이 고등학교의 기본기를 확실히 다지고 싶은 친구들, 나는 고등학교 들어가서 독해에 좀 더 집중하고 싶지 해석에는 좀 더 이제 독해 좀 더 공부하고 싶다 그런 친구들이 제 수업 들으면 좀 더 도움이 많이 될 거고 자, 그리고 고등학교 입학 전에 필수 영단어 1000개 제가 4주 수업을 구성하다 보니까 1000개 정도 저 이제 단어 공부를 하게 돼요. 자, 근데 그렇지만 이제 추가 단어에 있어서는 제가 단어 테스트 시험지를 빠짐없이 제공할 예정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단어를 좀 더 빡세게 공부하고 싶은 친구라면은 제 수업이 이렇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제가 아까 단어 테스트 정말 빡세게 본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단순히 이제 학생들한테 단어를 보여주고 뜻을 적게 하는 그런 일반적인 단어 테스트로 구성하지 않아요. 자, 제 단어 테스트 유형 같은 경우는 총 4가지 유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첫 번째 유형 같은 경우는 빈칸 뜻 찾기 유형이라 해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여기에 있는 이 한글 해석을 보고 빈칸에 들어갈 적절한 단어를 1번부터 5번 선지 중에서 고르는 거예요. 자, 근데 단순하게 그 단어 선지가 구성된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은 단어 끝에 오는 이 친구들이 다 비슷하게 생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단어 공부를 소홀히 하게 해서는 절대로 맞출 수 없게끔 선지를 치밀하게 구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유형이고, 두 번째 유형 같은 경우는 이 밑줄침 단어의 동의어, 비슷한 뜻과 정반대 뜻을 찾도록 이렇게 구성을 했고, 마지막 유형으로는 맥락 추론 유형이라 적어놨어요. 아까 보여드린 A 유형과 좀 비슷하지만 차이점이 있다면 해석이 없어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들이 이 문장을 직접 해석하면서 맥락을 파악한 후 적절한 단어를 선지 중에서 골라 넣게끔 해서 단순히 어휘력뿐만 아니라 해석력까지도 모두 챙길 수 있는 올인원 단어 테스트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제가 준비한 설명회가 마무리되었고,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이 시기 때가 제일 중요하다 생각을 할 거예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지금 이 시기 때 고등학교 영어의 기본기를 얼마나 잘 잡느냐가 저는 수능까지도 결정짓는다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런 기본기를 우리 아이들과 정말 단단하게 수능까지도 완벽히 커버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해놨기 때문에 믿고 한번 보내주시면 정말 후회 없이 우리 아이들 고등학교 대비 잘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